여러분들은 처음 만난 남자와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?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으면 주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,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, 주말은 어떻게 보내는지, 좋아하는 게 뭔지, 반려동물이 있다면 막 서로 자랑도 할 거고.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남녀 사이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, 좀 만나기에 별로인 사람이 아닌가, 이걸 가늠하기 위해서 잼 넣듯이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. 평소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? 이 질문은 상대방이 술자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, 술버릇은 어떤지 슬쩍 떠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. 저는 이런 간보기용 떠보는 질문에 엄청 진지하고 100% 진실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.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그럼 이런 대표적인 간보기용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연애 몇 명이랑 해보셨어요? 이 질문이거든요.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습니다. 2명이요? 3명이요? 딱 이 정도 선에서 혼자서 막 진지하게 학창 시절 만난 사람도 세어야 되나? 일주일? 한 달, 2달 만난 사람도 넣을까? 이렇게 세고 있지 마세요. 이런 거 막 구체적으로 세는 기색 보이고 10명 만나봤다고 고지고대로 10명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와, 이분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애초에 상대방이 정직한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. 연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? 이 질문의 의도, 이거는 너 남자 많이 만나봤냐? 여자 많이 만나봤냐? 이 의도죠.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뭐냐? 너 사람 쉽게 만나냐? 이 질문입니다. 아니, 누가 너 사람 쉽게 만나냐? 라고 물어보면은 나 사람 쉽게 만나? 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쉽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진짜 사랑을 찾고 있는 중이다,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. 근데 왜 이런 의도가 뻔한 질문을 하느냐? 그냥 본인이 불안해서 하는 질문이죠. 사람 쉽게 만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, 그게 불안해서, 혹은 날 쉽게 만날까 봐. 그러니까 연애 몇 번 해봤어요? 사람 몇 명 만나봤어요?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이분은 자신과 또 쉽게 만날까봐 좀 두려움이 있으신가?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만난 사람은 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넘기시면 돼요.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저 사람 쉽게 만나지 않아요 라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는 관용어구입니다. 제 생각엔 그래요. 상대방이 불안해서 던지는 질문에는 그 불안을 좀 잠재우는 식으로 답을 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남녀 사이에 굳이 처음 만났는데 할 필요가 없는 말은 성적인 대화죠. 첫 경험 얘기? 그걸 뭐 미성년자 때 했는지, 내가 늦게 했는지, 아직 안 해봤는지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. 원나잇? 그거 설사 본인이 해봤다고 해도 고지고대로 얘기하면은 너 참 솔직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성적인 취향? 그걸 왜 처음 만난 이성이랑 대화를 합니까? 저는 지금은 누가 그런 성적인 주제로 이제 대화를 걸면은 네? 라고 해요.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입을 닫죠. 딴 주제 얘기로 넘어갑니다. 성적인 주제를 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대방이 사람을 되게 쉽게 만나는지 그런 걸 한번 떠보고 싶은 거예요. 상대방은 이런 의도로 물어보는데 내가 솔직하게 보이고 싶어서, 내지는 뭐 쿨해 보이고 싶어서 막 있는 대로 뭐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이게 그런 것도 있어. 성적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관심을 받기 쉬우니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굳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내가 사람을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. 굳이 이런 장애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내가 사람을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면. 이제 자기는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성적인 얘기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은 내가 좀 쉽게 사람 만나나 이걸 떠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쉽게 보고 있는 겁니다. 버리세요. 마지막으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것, 재산에 관해서입니다. 굳이 막 손자리가 아니라면은 경제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돌려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떤
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소득 수준을 드러낼 때도 있고 뭐 뭔가 간접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살짝 얘기하는 게 괜찮을 수는 있지만은 뭐 자가인지 어떤 아파트인지 몇 채인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거든요.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내지는 뜯어먹을 게 많은 것처럼 보이겠죠. 이거야 꼴불견으로 보이거나 호구로 보이거나 아무리 처음 만나서 호감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 내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?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.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아요.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제가 이제 처음 만난 남자와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. 첫 번째, 몇 명이나 만났는지. 두 번째, 성적인 주제. 세 번째, 재산 상황입니다. 제가 좀 커서 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면은 불안? 이런 거를 좀 필요 이상으로 자극을 시켜요. 나를 굉장히 편견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진 거는 이만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못 보여주는 거죠. 시간 낭비하게 돼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꿀팁. 거꾸로 얘기하면은 몇 명이나 만났는지 혹은 이제 성적인 주제, 재산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엄청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, 막 되게 좀 집착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만나기에 불안도가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내 연인으로 두기에는 내가 쉬지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불안도가 높으니까. 요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뭐랄까 어려운 일이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한 명 혹시라도 만나게 되신다면은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지 않게 되게 좋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얘기가 즐거우셨다면은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인네필이었습니다.